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이의 긴장과 불안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증폭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대요. 결국 진의 아이는 삼수의 길을 걷게 됐어요. 또 1년 동안 말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온갖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안녕하세요. 목동왕언입니다. 2024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올해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2가지가 있는데요. 혼자 다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과 함께하면 좀 더 길게 오랫동안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다짐하는 새해 결심 2가지 가져와 봤어요. 엄마가 절대 하지 않아야 할 일 중 첫 번째는 불안해하지 않기입니다. 부족한 아이를 보면 불안하죠.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아이 앞에서 절대 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고1을 마치는 이 시점 주위를 둘러보면 우울해하는 엄마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또는 아이가 엄마의 기대만큼 열심히 해주지 않아서 실망하는 건데요. 또 이것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고1 엄마들 모임은 참 우중충합니다. 잔뜩 구름 낀 겨울 날씨처럼 말이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리 멘탈 오브 유리 멘탈이거든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걱정한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서 하는 편이죠. 그래서인지 지인이 제게 해준 조언입니다. 불안감은 전염된다고 하네요. 부모가 느끼는 불안을 아이들도 고스란히 느낀다는 거죠. 지인의 친구 중에 저 같은 유리 멘탈 엄마가 있었는데요. 저처럼 걱정과 불안을 항상 달고 살았대요. 이 불안이 전염된 건지 고등학생 아이가 시험을 치를 때마다 극도로 긴장한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이의 긴장과 불안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증폭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 것 같대요. 사실 아이 본인이 제일 힘들고 불안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엄마가 불안하다고 걱정된다고 아이한테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는 입 밖으로 내뱉고 어느 정도 불안이 덜어졌을지는 모르나 예민한 아이는 그걸 들으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저는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막내는 굉장히 무덤덤한 애고 긴장감 1도 없이 학교에 책가방만 메고 다니는 애거든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긴장감 수치가 하위 10%에 해당됐던 것 같아요. 애가 너무 무덤덤하니 엄마인 제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래야 균형이 조금이라도 잡히니까 나름 합리화를 시키며 조금만 일해도 더 잔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막내가 엄마가 불안하다고 자기한테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된다고 불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걱정거리가 해소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들으면 짜증난다나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걱정은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잔소리를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사실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하는 잔소리지만 결국 내 불안감만 좀 덜어낼 뿐인 잔소리를 늘어나 봤자 애한테는 스트레스만 되는구나 하고요. 시험이나 성적 이런 쪽이 예민한 애가 아니더라도 엄마의 잔소리 폭격은 짜증만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걱정과 불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세상의 근심 걱정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 중 99%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라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요?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다 나중에 뒤통수 맞을까봐 두렵다고요? 뒤통수 맞을 일 있으면 맞아야지 어쩔 수 있나요? 걱정하는 일이 생겨도 불안해하는 일이 생겨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엄마이고 부모니까요. 어떤 과목이 약하니 큰일이야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특정 과목이 약하다는 게 머리에 박히면 그 과목 시험을 치를 때 유독 더 떨게 된다고 말이죠. 떨게 되면 나올 성적도 안 나오겠죠?
모의고사 성적에 일희일비 하지도 말라네요. 국어 과목을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은 문학이 어렵게, 또 다른 시험은 비문학이 어렵게 출제되는데 아이의 각 약점에 따라 점수가 춤을 추는 거지 애가 공부를 덜해서 성적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을 전제로 말이죠. 이럴 경우 아이가 약한 파트가 문학인지 비문학인지를 파악하고 최대한 약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니 많이 잔소리를 하는 것은 인과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효과도 없다는 거죠. 엄마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두 번째는 아이의 한계를 긋지 않기입니다. 이건 지인이 한 1년 전쯤에 해준 조언인데요. 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정도? 지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며 본인도 후회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 수능, 수학 시기별 공부법 영상에서 강진모 선생님께서도 같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1년은 짧으면서도 긴 시간인데 시작도 전에 학생 본인도 아닌 부모가 어디라도 가면 다행 혹은 어디라도 갈지라면서 한계를 그어버린다고 해요. 고3 1년 동안은 아이가 어떻게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는데 아이들이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부모가 먼저 낙담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요. 이게 아마 제가 고1을 지내면서 온갖 경험을 하고 난 후여서 더 와닿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 지인이 이런 조언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얘기해 보자면요. 지인네 아이가 재수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던 동안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공부에 대한 의욕도 그닥 없어 공부를 그렇게 잘할 애는 아니구나 했대요. 물론 성적도 그냥 그렇고요. 사실 지인네 큰아이 입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부모가 뭐라고 안 했어도 둘째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현역인 고3 때 수능 점수는 모의고사 성적 중 제일 낮게 나왔을 때와 같았대요. 그래서 재수로 방향을 정했고요. 그렇게 1년 재수 종합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아이의 말이 고3 때는 일타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도 뭔 얘긴지 잘 이해가 안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재수하면서 조금씩 알아듣게 되고 또 알아듣게 되니까 공부가 재미있어졌다고요. 재수 결과 수능 성적은 현역 때 비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그제서야 아이가 엄마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또 재수하는 동안 한 번도 의대의 의자도 꺼낸 적 없던 아이가 말이죠. 아이의 꿈이 없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내 꿈은 뭐니?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갈 거야? 라는 물음에 내 꿈은 이거예요 하고 말하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신의 성적이 안 되니 그냥 말하지 않는 쪽을 택했을 수도요.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짐작 가시나요? 저는 진짜 대문자 T인데 여기서 왜 눈물이 나는 걸까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저희 막내가 혹시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불가능하니까 되고 싶은 게 없다고 꿈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사실 그닥 같은 케이스인 것 같진 않지만요. 지인 말이 자신도 애 성적이 이러니까 그냥저냥 상위권 공대만 가면 좋겠다 했대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공부 욕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애가 실은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누구보다도 공부 욕심이 많았던 애였다고요.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멋내는 것도 좋아하는 앤데 그걸 몰라줬다고 후회됐대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다면 아이가 소망한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요. 수험 기간도 좀 더 짧아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요. 결국 지인네 아이는 삼수의 길을 걷게 됐어요. 또 1년 동안 말로 설명하기엔 부족한 온갖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여전히 부족한 건 부족하고 힘든 건 또 힘들고요.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올해 자신의 꿈을 이룰 만한 성적을 손에 쥐었답니다. 결국 해낸 거죠. 아이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안 되지만 아이보다 뒤에 서서 관망만 하는 것도 아이들의 길을 꺾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아이가 실망하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실망하지는 않기로 해요. 아이가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기도 전에 부모인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해요.
부모의 낙담은 아이들이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의욕을 앗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보자고요. 혼자 힘들지 않게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저희 새해 결심은 첫 번째, 불안해하지 않기, 불안하더라도 아이한테 티내지 않기. 두 번째, 아이의 한계를 긋지 않기, 아이의 든든한 지지자 되기입니다. 꼭 지킬 수 있기를요.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중간엔 많이 울더라도 끝엔 꼭 웃기. 다음에 또 만나요.